미분 맨 끄트머리에도 보면 속도가 속도라는 주제가 하나 나오고요. 적분의 맨 끝에 가도 이제 위치와 거리라고 해서 비슷한 녀석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자고요. 어차피 다 시험 범위니까. 미분 끄트머리에 있는 속도 가속도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약간 미분 단원 전체를 한번 싹 복습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미분 단원 맨 앞에 우리 배웠던 게 뭐였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였다고요. 평균 변화율의 정의 뭐였냐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생긴 거였어. 그지? 그럼 이 속도 가속도 단원에 나오는 건 뭐냐면 평균 속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냥 정의니까 외우시면 돼요. 평균 속도라는 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델타 t분의 델타 x 시각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참고로 용어 정리만 살짝 하고 가자면 우리가 거속시 많이 하죠. 거리, 속력, 시간. 이거 이제 뭐 과학 시간 같을 때,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을 텐데 용어가 약간 다르죠. 여기서는 위치, 속도, 시각, 각이에요. 그래서 위치하고 거리가 다른 건 뭐 적분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얘는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위치라는 건 일종의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점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그 원점에서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지 내가 움직인 걸 나타내는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속도하고 속력은 우리 한번 해봐서 알지만 이 속도라는 건 방향도 있어요.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전진 후진도 포함된 거라면 속력은 얼마나 빠른지만 나타내는 거다 그 얘기고 시각이랑 시간은 시각은 진짜 저 시계에 써 있는 게 시각인 거지. 그리고 시각과 시각의 차이 그 사이가 시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씩 다른데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건 얘는 거의 볼 일이 미분 단원에서 얘는 거의 볼 일이 없고요. 당연히 이 녀석 가지고 나타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고 결국 얘네들 다 시각에 관한 함수다 그 얘기야. 시각이 0일 때 위치, 속도, 시각이 1일 때 위치, 속도, 시각이 2일 때 위치, 속도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평균 속도 와서 보면 시각이 얼마나 변했고 내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 나타내는 거다 이고요. 우리 보통 위치를 x 가지고 많이 나타내는데 그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자지마 수직선 위에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앞뒤로만 움직이는 거야. 옆으로 움직이는 건 고려하지 않아요. 앞뒤로만 움직이거나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수직선 위에 있는 어떤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좌표로 수직선 위에 있는 좌표로 나타내기 때문에 위치를 x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평균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평균 변화율 다음에 배우는 건 미분계수랑 도함수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델타 x를 0으로 보냈다고요. 델타 y. 그래서 얘를 dx분의 dy다. 즉 뭐 f'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평균 변화율이랑 좀 상대적인 말로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 마찬가지 평균 속도도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델타 t분의 델타 x 얘는 dt분의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우리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v라고 불렀습니다.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순간 속도라고 굳이 부르지 않고요. 그냥 속도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하자면 속도라는 말을 한글로 정의하자면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순간적인 변화율인데 뭐 순간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위치랑 시각에 관한 함수인데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만들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속도의 정의 자체가 이런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나요? 원래 속도가 그런 거라고. 위치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속도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책에 아마 뭐 그림 같은 걸로 정리되어 있을 텐데 기억하셔야 될 표는 이거죠. 위치함수. 방금 말한 것처럼 보통 x 가지고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이 위치함수를 미분한다고요. 당연히 시각에 관해서 미분하면 속도함수가 만들어지고요. 이 속도함수 나타낼 때 v 가지고 많이 나타냅니다.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뭐 되죠? 가속도라고 부르죠. 가속도의 정의는 뭐겠어요? 그럼 한글로 말하면 속도의 정의는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었어. 그래서 시각으로 미분한 거였거든. 그럼 가속도의 정의는 뭐야? 속도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속도를 시각으로 미분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가속도는 우리 보통 a 가지고 이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요 표에 하나 더 있죠. 뭐 있어? 요 밑으로. 깜짝이야. 뭐 있죠? 속력이죠, 속력. 속도 가지고 속력 어떻게 찾아요? 절대값이어서.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속력이라는 건 속도하고 다르게 얼마나 빠른지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빠른지만 나타내는 게 속력이기 때문에 그냥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분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문제는 대부분 이런 거야. 위치함수가 주어질 거고요. 그 위치함수 가지고 뭐 특정한 시각에서의 속도나 속력이나 가속도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뭐 3초일 때 속도 이렇게는 잘 안 물어보겠지. 너무 쉽잖아. 이게 이런 거거든. 위치 이 속도 가속도 단원이니까 위치네 속도네 이런 소리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던 거대로 하면 이거 fx인 거고요. 이거 f'x인 거야. 그러니까 3초일 때 속도를 물어봤다는 건 f'3이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미분해서 3 넣으면 되지. 그죠? 5일 때 가속도 물어봤어.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냥 2번 미분해서 5 대입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각에서의 속도나 가속도 같은 걸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시각을 3이다 5다 이렇게 주진 않겠죠. 말로 조금 더 어렵게 할 거라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싫어하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속도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써볼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속도. 속도를 물어봤다는 건 미분해서 대입하라는 거야. 그럼 미분해서 t에다 뭐 대입해야 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의 t를 찾아야 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건 누구랑 관련 있는 거예요? 위치랑 관련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야? 위치가 0이 될 때 t를 찾아서 미분한 다음에 때려 넣으세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위치를 물어봤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뭔 소리야? 전진하다가 후진하거나 후진하다가 전진한다는 거야. 뭐랑 관련이 있다고? 얘랑 관련이 있다고.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라는 소리죠. 요 녀석의 부호가 바뀔 때의 위치를 물어봤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F랑 F'이라고 생각해보면 F'의 부호가 바뀔 때 그때 F를 물어봤어. F'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극점이란 이야기지. 그지? 극점에서의 함수값, 즉 극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텐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대로 용어를 좀 치환을 하면 뭘로 바뀔 수 있을지만 알아내시면 그 다음에 산수예요. 위치 함수는 보통 주어질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진 않을 거고요. 뭐 딱 하나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t에 관한 함수이긴 한데 t는 당연히 0보다 큰 거예요. 시각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0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0보다 작은 t는 문제에서 굳이 t가 0보다 커요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당연히 음수인 t는 고려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 속도 가속도 단원에 나오는 또 하나 이제 큰 사는 뭐냐면 이건 좀 이따 써야 되니까 또 하나의 큰 사는 이게 그냥 속도만 물어보면 참 좋겠는데 속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물어봐요. 뭐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부피라든지 무게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 다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녀석이라면 전부 다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물어볼 수 있어요.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녀석이라면 전부 다 시각에 관해서 미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죠? 길이에 관한 변화를 물어봤어. 그 말은 길이를 t로 미분해봐라. 그런 이야기지. 넓이나 부피 같은 것들도 다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서 미분하면 변화율 나온다. 그 얘기라고요. 차이는 뭐냐면 그냥 속도를 물어봤을 때 그냥 속도를 물어봤을 땐 위치 함수를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근데 얘는 위치 함수를 주지 않아요. 길이 함수 주지 않는다고 부피 넓이에 관한 함수를 주지 않아요. 그냥 말로 설명하겠지. 니네 보고 찾으라고. 뭐였지? 왜 그러잖아요. 가로등 밑에서 사람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구하세요. 이런 거. 아니면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동시번이 생겨. 반지름이 몇 초 1의 속력으로 커져. 넓이의 변화를 구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럼 이거 이제 t초 후에 넓이, t초 후에 길이, t초 후에 부피 이런 것들 찾아보면 알아서 t에 관한 함수가 될 거고 그거 잘 미분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문제는 이따가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면 되고요. 미분 단원에 나오는 속도 가속도는 요 표 정도 잘 기억하시면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적분 단원에 나오는 건 이제 위치하고 거리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반대겠죠. 얘가 궁금한 거야. 문제 이게 주어질 거예요. 속도 함수가 주어진 상태로 위치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적분 그러면 첫 번째는 부정적분이고 두 번째는 정적분이잖아요. 그죠? 부정적분이라는 건 미분하기 전 상태를 찾으러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속도 함수를 가지고 실제로 위치 함수를 찾는 건 부정적분이에요. 그지? 얘를 부정적분 하면 위치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적분해서 적분상수까지 찾으면 아예 위치 함수가 만들어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부정적분은 실제로 할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B까지 VT, DT. 이건 이제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이죠. 근데 요것의 V의 부정적분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 X라고 할 수 있고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니까 이게 XB에서 XA를 뺀 게 되거든요. 써놓고 나서 보면 속도를 정적분했더니 A에서의 위치에서 B에서의 위치를 빼래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였다고요. 그지? 그냥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만들어지지만 위치 함수가 아니라 부정적분이 아니라 얘를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얘 뭐 만들어지냐면 위치 변화량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함수가 아니라 숫자로 나온다고. 위치 변화량. 눈 떠. 그래서 여기서 이 XA를 보통 좌변으로 넘겨요. XA를 좌변으로 넘기면 좌변 우변 바뀌어서 A에서부터 B까지 VT, DT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냥 요거 이양한 건데 이게 뭐냐면 B일 때의 위치는 A일 때의 위치에다가 그동안의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만들 거다 그 얘기야. 당연한 이야기지. 이게 최초 위치고 이게 최종적인 위치라고 보면 최종적인 위치는 최초 위치에다가 그동안의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5초일 때 위치 찾으세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많이 찾아요. 이렇게. 부정적분해서 위치 함수를 찾은 다음에 5를 대입해 이렇게 잘 안 한다고. 물론 결과는 똑같지만 그렇게 잘 하지 않고 책에 보면 해설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초 위치에다가 그동안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최종적인 위치를 찾는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문제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점 어쩌고 저쩌고이지만 원점이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최초 위치 까먹지 않게 조심하시고 가장 대표적인 문제 뭐냐면 돌을 위로 던질 건데 공을 위로 집어 던질 건데 20m 높이에서 공을 위로 집어 던져. 3초 있다가 위치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최초 위치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 더. 요거를 이미지로 좀 기억을 해보자면 이미지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X축이 있고 여기를 원점이라고 봤을 때 여기를 XA라고 봐요. 최초 위치가 여기였어. 근데 실제로 점이 움직이기를
여기서부터 요렇게 왔다가 여기서 멈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를 XB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정적분의 값 A에서부터 B까지 VT, DT 걔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요만큼을 의미하는 거겠죠. 요게 요 정적분의 값이라고요. 그지? 최초 위치 여기 있고 갔다가 왔어. 그러니까 최종적인 위치는 여기란 이야기거든요. 이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중간 과정은 관심이 없고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중간 과정은 관심이 없고 최초 위치랑 최종 위치의 차이만 보는 거예요. 스냅샷만 딱 찍어서 맨 앞에 사진, 맨 끝에 사진 그 둘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만 확인하겠다는 거야. 그게 위치의 변화량이고 좌표의 차이라고요. 그지?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위치의 변화량만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점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 움직인 거리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움직인 거리를 찾기 위해선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전진한 양이 얼만큼인지 후진한 양이 얼만큼인지 따로따로 카운팅을 해서 다 더해야 된다고요. 이 위치 변화량은 전진할 때는 플러스로 후진할 때는 마이너스로 카운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둘을 합쳐서 네팅을 하면 위치 변화량이 딱 나오는 거잖아. 전진을 10 했고 후진을 3 했으면 7만큼 전진한 게 되는데 실제로 움직인 건 후진한 것도 움직인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전진한 것도 양수로 후진한 것도 양수로 취급해야 되고 정적분 했을 때 양수도 내비둘 건데 음수도 양수인 것처럼 취급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치 뭘 하는 거와 같으냐면 속도함수를 적분할 건데 그냥 적분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정적분을 하는 거랑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얘 뭐가 되는 거다?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하는 거 이거 뭐 할 때 했던 거냐면 넓이 구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지? 도형으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할 때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 했다고요. 그죠? 절대값을 씌우면 x축 위에 있던 건 그냥 정적분 하는 거고 밑에 있던 건 올려가지고 정적분 하는 거니까 다 양수로 만드는 거잖아. 그지? 후진하는 요 부분의 길이만큼을 펼쳐서 요렇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움직인 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카운팅을 하겠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게 움직인 거리고요. 이 위치 변화량이랑 가장 큰 차이 나는 건 뭐냐면 위치 변화량은 최초 위치라는 게 존재해요. 좌표니까. 근데 움직인 거리는 좌표의 개념이 아니야. 실제로 내가 얼마나 움직였느냐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최초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출발하는 순간이 0인 거야. 여기서부터 얼마나 움직였는지잖아. 얘는 내가 20m에서 출발을 해버렸으면 위치 변화량에다가 20m를 더해야 최종적인 위치가 만들어져요. 근데 움직인 거리는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0부터 딱 시작하는 거잖아. 리셋으로. 그러니까 이건 최초 위치라는 게 없다고요. 그냥 넓이 구하시면 바로 답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를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RPM이나 바이블이나 이런 데 보시면 바이블에 아마 써놓으라고 했을 거고요. 어딘가에. 요거 정도는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문제는 요 내용 알고 계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 문제를 풀다가 혹시 여러분이 모르는 게 생기면 이걸 못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말이 어려워서. 아까도 말했지만 위치가 2번 변하는 동안에 뭐 운동 방향이 2번 변하는 동안에 얼마큼 움직였니?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아는 함수로 다시 바꿔서 F든 F'이든 두 극점 사이의 차이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말로 바뀌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푸는 산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마지막은 이거예요. 얘네 둘 다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 있거든요. 헷갈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다 t축일 거예요. 근데 요게 위치 함수일 때도 있고 속도 함수일 때도 있어요. 주로 미분 단원에서는 얘가 위치 함수로 나오겠죠. 여기서는 주로 속도 함수로 나올 거라고요. 똑같이 생긴 그래프인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t축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고 똑같이 생겼는데 요거 x 함수고요. 요거 v라고 생각해 봐요. 이거 위치 함수고 이거 속도 함수야. 그럼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뀐 적이 있어 없어? 운동 방향이 바뀐 적이 있지. 여기서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 전진하는 거고 이건 후진하는 거잖아.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뀐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계속 전진하는 거야. 물론 좀 빠르게 전진했다가 점점 느리게 전진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속도가 계속 양수니까 계속 전진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하지 무슨 얘기지? 뭐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이거는 그래서 최종적인 위치가 어디예요? 0이겠지. 그죠? 이 최종 위치가 0이에요. 그럼 이건 최종 위치가 어디예요? 최종적인 위치가 어디예요? 얘도 0이야. 아니, 얘랑 넓이가 똑같다고 치면 얘는 전진한 양이고 얘는 후진한 양이고 둘이 똑같잖아요. 그지? 그럼 얘는 출발해서 도착하기 전에 원점 지난 적 있어 없어? 출발해서 도착하기 전에 원점 지난 적 있어 없어? 있지.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위치 함수예요. 위치 함수라고. 그지? 이거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면 수직선에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전진했다가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하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전진했다가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한 거잖아요. 그지? 얘는요.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원점 지나간 적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이만큼 전진했다가 이만큼 후진한 거야. 원점에서 이만큼 전진했다가 이만큼 후진한 거라고요. 그지? 똑같이 생긴 그래프지만 이게 속도냐 위치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문제는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섞여 있는데 여러분 RPM으로는 그 도함수 활용 제일 마지막 파트에 보시면 뭐 유형 9번부터고요. 또 정적분의 활용도 마지막 파트에 보시면 뭐 유형으로 8번부터입니다. 뭐 숫자는 기억하기 힘들고요. 펴 보시면 뭔지 알 거예요. 정적분 도함수의 활용 제일 마지막 단원이랑 정적분의 활용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주제 들어 있으니까 두 개 다 한꺼번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